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지는 신검단중앙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입니다. 여기도 검단 신도시죠. 지금 입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 재공급 한 세대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총 10개 동이고 최고 25층 그리고 1049세대입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세대치고는 상당히 많은 세대죠. 큰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4억 6,900 정도고요. 자, 84 타입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청약 접수일은 12월 9일 화요일이고요. 필요자금은 대출을 다 받았을 시 약 3천만 원 정도 내돈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은 비규제 지역이죠. 인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는 입주 기간입니다. 시세 차익은 1억 이상 보고요. 보시면 실거주 의무 없고요. 대출은 맥시멈으로 4억 7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연봉 한 9천만 원 정도면 요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 합니다. 청약 정보 짧게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보고 자금 계획, 시세 차익, 입지까지 제가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것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거주 요건, 인천광역시 거주자, 거주 의무 없고요. 전매 제한 벌써 풀렸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12월 9일 화요일 특별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입니다. 보시면 왜 특별공급이냐? 이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 생애 최초 물량이죠. 생애 최초. 그래서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시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필요 없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시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생애 최초로 당연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 혹은 1인 가구. 자, 1인 가구 중에서도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걸로 나뉩니다. 단독 세대는 단독 세대주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중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단독 세대입니다. 즉 가족과 살지 않는 세대를 단독 세대라 부르죠. 하지만 요 분들은 60m 제곱 이하 주택만 해서 현재는 84제곱만 나오니 단독 세대는 요번 청약에 불과합니다.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은 직계 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 부모님을 뜻하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 세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봅니다. 요건 뒤에서 보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 자, 요게 대상자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그냥 무조건 올 추첨이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하죠.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이다 하시면 생애 최초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부부는 같은 세대에 구성하고 있더라도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일반 세대들은 1세대 2인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즉 한 가정에서 나하고 동생하고 쓰면 안 됩니다. 나나 동생 둘 중에 한 명만 쓸 수 있어요. 동생은 쓰지 않고 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둘 다 된다는 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소득을 봐요. 사업자 프리랜서든 상시 근로자든 전년도 소득을 보고요. 자, 소득은 160% 이하여야 됩니다. 3인 가족은 월 평균 1150만 원, 4인은 130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뭐 1억 3천에서 1억 한 5, 6천 되죠. 그래서 요 정도면 다 쓰실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자, 부동산 가액 산출 기준에 따라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요 정도를 다 만족하시면 생애 최초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총 소요 비용을 알아봅시다. 먼저 분양가. 보시면 84 B타입이고 802동 502호입니다. 보시면 분양가가 4억 6,900. 계약 시 20%를 냅니다. 약 9억 3,800. 잔금이 80%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발코니는 500만 원입니다. 발코니도 똑같이 계약 때 20%를 내고요. 자, 옵션을 보시면 약 2,691만 원입니다. 와, 옵션 금액이 정말 많죠. 이것도 계약금 20%라는 거 보시면 거의 풀옵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야겠죠. 분양가, 발코니, 옵션 요 세 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다 더하면
5억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게 계약금 20%라고 했죠. 요 계약금 20%는 요 5억의 20%, 약 1억. 1억 원 정도는 내 수중에 있어야 됩니다. 당첨 발표일이 12월 중순에 나는데 2주 후가 바로 계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20%, 약 1억 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잔금은 대출이 되니 요 계약금 1억은 꼭 수중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배치도랑 향을 봐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죠. 여기 중에서도 4,802동은 요 빨간색 천원, 여기가 4,802동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502호, 요 보라색 천원, 남동향을 본 여기가 502호입니다. 자, 보시면 요 좌측 열 같은 경우엔 특히 남서향이 뻥뷰죠. 숲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측 라인은 바로 옆에 요 풍경채 아파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 다 단지뷰가 나와요. 게다가 5층, 저층이라 좀 뷰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파트가 요렇게 있고 요 4,802동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저층, 5층 요 세대에서 요렇게 본다. 딱 봐도 요 앞에 아파트가 가리고 그리고 요 사이 도로길이 보이겠죠. 자, 또 여기 요 세대를 한번 확대해 봤어요. 확대를 이렇게 쭉 해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4,803동. 요 앞에 4,803동이 여기 있죠. 요 4,803동 일부가 살짝 시야를 가리네요. 그리고 요 옆에 풍경채가 있죠. 요 앞에 풍경채가 이렇게 가리고요. 그리고 앞에 단지 공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5층이다 보니 단지 공원이 잘 보이죠. 그래서 사실 개방감이 살짝 떨어진다. 하지만 5층이라서 단지 공원 뷰는 잘 보인다. 자, 평면도를 봐볼게요. 와, 84B타입이죠. 84B타입은 4배입 판상형입니다. 4배입 판상형 특징은 거실 하나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입니다. 이것처럼 거실이 남동향이면 모든 방이 다 남동향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판상형 특징이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으로 밑에 깔리다 보니 드레스룸이 넓게 나오고 주방에 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알파룸이 있죠. 알파룸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일반 침실과 알파룸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현관 창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4,802동 502호고요. 약 5억 정도 필요하죠. 총 금액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4배입 판상형 마통풍 가능하고 방 4개 구조다. 수납 공간도 좋고. 그래서 요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요런 뷰가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03동이 요 앞에 가리고 여기 풍경채 아파트가 앞에 시야를 좀 가린다. 하지만 저층이라 단지 공원 뷰가 보인다. 요 정도입니다. 이제 자금 계획을 알아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먼저 실거주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4평이 6억 7천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LTV 70%를 적용하면 약 4억 7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억 7천 정도가 나오는 연봉이 어느 정도냐? 부부 합산 약 9천만 원 정도면 4억 7천만 원 대출이 나옵니다. 자, 이 조건은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짰어요. 30년 납부에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시중금리는 5%를 적용했을 때 부부 합산 9천만 원이면 4억 7천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아무 신용대출이 없었을 때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총 금액 5억 정도에서 이 소요비용 4억 7천을 빼면 내 돈 3,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계약금 1억을 냈죠. 계약금 1억을 냈으면 소요비용이 4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1억은 벌써 냈으니까 이 4억에서 대출을 4억 7천 받으니 오히려 7천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 계약금 1억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금 20%를 낸다는 거, 그래서 1억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하시면 신용대출로 미리 받아서 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면 잔금대출 때 DSR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계약 때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미리 상환하시길. 그리고 현재 여기는 입주 시점이라 미등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현재 입주장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과 같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참 잘 맞은 단지다. 자, 이제 전세 줄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세 거래가 됐는데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세 가격을 2억 7천으로 가정을 하면 아까 계산한 총 금액 5억 1천만 원에서 전세 예상 비용 2억 7천,
빼면 2억 3천 정도. 제가 지금 전세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썼는데,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납부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즉 내가 세입자 입장에선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 대출을 집주인이 받지 못하게 하니까 가격적 메리트라도 있어야 올 현찰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여길 전세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거의 최저가에 내놔야 됩니다. 최저가. 그래야지만 올 현찰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다른 단지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야 전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비규제 지역이라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규제 지역은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전세 한 바퀴만 돌고 팔아도 비과세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근 아파트들 다 적어왔는데 다 입주 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로 실거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어보시겠죠. 여기 5억, 4억 7천, 4억 9천, 4억 8천 실거래가가 있는데요. 여기 찍혀있는 실거래는 입주 전 분양권 거래입니다. 분양권 거래는 양도세 문제로 올바른 가격이라고 보기 힘들죠. 대부분 손피 거래나 다운 거래를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 시세로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시세를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검단 호수공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분양을 한 단지인데 보시면 84 타입이 6억 1천에 분양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완판이죠. 그래서 지금 센트럴파크는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가 브랜드 파워가 조금 더 좋고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즉 34평 시세를 여기보다는 조금 낮은 6억 언더로 볼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13대 1로 완판됐죠. 그리고 당첨 가점도 56점, 48점 낮지 않습니다. 자, 즉 소요 비용 5억 정도 들었죠. 소요 비용 5억 대비 1억 정도 시세 차익이다. 분양가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이죠. 그래서 이 정도 시세 차익은 정말 괜찮다.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죠. 자, 여기가 검단 신도시 지도죠. 보시면 3개의 구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아라역이 있죠. 아라역 인근 아파트들. 여기가 가격이 제일 잘 나가죠. 그 다음에 검단 중앙역 인근 아파트. 여기죠. 검단 중앙역 인근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 자, 규모가 보면 아라역 인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신검단 중앙역 인근, 그 다음에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선호도도 사실 1, 2, 3으로 나뉘어요. 그래도 신검단 중앙역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하고도 가깝고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현재는 아라역 인근이 검단에 리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신검단 중앙역에 GTX-D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투자용으로는 신검단 중앙역이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신검단 중앙역으로 보자면 투자용으로도 실거주용으로도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신검단 중앙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펜테리움이죠. 약 700m 거리입니다. 그 초등학교는 목항초 배정이에요. 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도 한 7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도보로 가긴 어려운 거리다. 하지만 고학년 되면 요 정도 거리는 충분히 도보로도 갈 수 있다. 중학교는 불로중학교하고 여기 신검단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 인근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신검단 초등학교라고 여기도 개교 예정입니다. 내후년에.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중학교도 많고, 자, 녹지도 많고, 지하철역도 인근이고, 실거주하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자, 동층은 살짝 아쉽죠. 하지만 무려 3년 전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다른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시세 차익이 없다고 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거래 찍힌 그 거래건들은 입주 전 분양권 거래입니다.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지금 미등기인 아파트임에도 수분양자들이 현재 입주 중이죠. 그래서 미등기 아파트들은 입주할 때 집단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등기가 없어도. 만약 이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때 같이 입주를 못하면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해요. 또한 미등기 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원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분양자들이 함께 입주를 하니까 같이 묶어서 입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참 시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 당첨자 분이 계시다면 당첨하자마자 여기 수분양자 카페나
입주자 협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픈톡방이나 그런 데 꼭 들어가셔서 잔금 대출, 집단 대출을 받으실 때 같이 그 정보를 알아서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잔금할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늦고 당첨되자마자 그 해당 은행을 추천 받으셔가지고 집단 대출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신검단 중앙역 금관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다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당첨 잘 받으셔서 댓글로 한번 인증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유익한 청약 정보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